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작입니다. 이번 주 한눈에 보는 비즈니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할 것이고요. 차트 위주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중동 불안, 대표 금융사 실적 발표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중동 불안은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불안한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면서 금, 달러 인덱스 국채 가격은 오르고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유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 금융사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JP모건, 시티, 웰스파고가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순이자 이익 전망치 실망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닝 시즌의 첫 단추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시작되었고요. 지난 한 주 인플레이션 지표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수 하락, 그 다음날 PPI 안도로 상승, 금요일은 수입물가지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박자가 같이 맞물리면서 3대 지수가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지스가 17.31을 기록한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금요일 하루만 보자면 중동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국채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위치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달러 인덱스는 105 라인을 돌파하고 106.01을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이 장중 2,400달러까지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원유가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주간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는 주간 하락을 보이는데요.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2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CPI로 촉발된 금리 인하 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지수 하락 압력을 줬는데요. 이로 인해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주간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투자자산 중에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금의 경우에는 3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업종 ETF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최근 들어 보기 드문 전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또한 전업종이 하락했는데요. 특히 대표 금융주의 실적 실망으로 인해서 금융업종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란 이스라엘 충돌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 해소 여부는 투자자 자산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금요일처럼 안전자산인 금, 국채, 달러 선호가 지속되는지 여부 체크가 필요하고요. 유가 동향 체크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 중요하고요. S&P 500 나스닥 지수 50일 이평선 지지 여부가 이번 주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보시면 중요한 기업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쪽은 개장 전, 여기는 장 마감 후입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의 빌미를 줄지 아니면 주가 상승에 여력을 줄지 이 부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7일 ASML과 18일 TSMC 실적 발표 반응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입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인데요.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4.49%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요인으로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과 현재의 중동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국채 매수세로 인해 국채 수익률 하락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방향성이 이 둘 중에 어떤 곳으로 움직이는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은 금입니다. 현재 투자자 자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금은 장중 2,400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동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에 대한 수요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105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장에 압력을 준 것과 같이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상승은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는 좋지 못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트상 주요 라인은 105, 107입니다.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로만 보자면 IEA에서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상승폭을 좀 제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90달러 돌파 시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 주간 차트인데요.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원유의 공급망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인데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하면 투자은행에서는 100달러 또는 100달러 이상을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이 하락 추세선과 현재 맞물려 있는데 여기를 뚫고 안착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저항이 100달러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의 추이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빅스지스입니다. 빅스지스가 16이라는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16 아래로 내려앉는다라고 하면 주시장은 견고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20까지 근접한다라고 하면 단기 조정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4월 30일에서 5월 1일 있을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8.3%로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연간 추이로 보자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총 3차례 7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CPI 발표 이후에 총 2차례 50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7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이냐 인하냐가 거의 비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7월 첫 금리 인하가 9월로 지연된다라고 하면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시장 단기 조정 국면에 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차례대로 보시면요. S&P 500 지수 일간 차트인데요. 현재 50일 이평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50일 이평선의 지지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5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확실하게 이탈하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조지표로 보자면 지난 10월 말 저점으로 상승세를 구가할 때 RSI가 50 이상에서 계속 움직였었는데요. 현재 44.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2로 다시 올라오는지 아니면 내려앉는지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50일 이평선인데요. 5090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SPXA50R이라는 걸 가져왔는데요. S&P 500 주식 중 50일 이평선 위에 거래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난주 50% 레벨을 깨고 내려왔는데요. S&P 500 주식 중에 절반 이상이 50일 이동평균선을 깼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이 이와 같이 다시 50 레벨 이상으로 반등을 하는지 이와 같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는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51평선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차트를 크게 보여드린다면 15,980 라인에 5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20일 이평선의 지지력 테스트가 중요했듯이 5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가 이번 주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역시 50일 이평선의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 RSI가 48.05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50 이상일 때의 모습과
50 이하일 때의 조정의 모습으로 명확히 갈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조지표로 보자면 RSI가 50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상승할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개별 재료로 인해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외국산 CPU 이용 축소 지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높은 인텔과 AMD의 하락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점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50일 이평선을 깨고 현재 100일 이평선 테스트 구간에 있습니다.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요. 50일 이평선에서의 지지력 싸움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깨고 내려오면서 현재 100일 이평선의 지지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50일 이평선의 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50일 이평선의 이탈은 요 박스 하단부인 62,000에서 3,000달러 지지력 테스트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50일 이평선의 지지율 반등에서 전고 라인까지 간다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삼각형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최고가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 금요일 중동 불안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는데요. 이번 주 역시 중동 불안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재료로 할 수 있겠고요.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 장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